네, 안녕하세요. 쇼입니다. 네, 이번에 제가 또 어제 게임을 하다가 이제 점수 좀 올렸거든요. 근데 재밌는 리플이 하나 생겨가지고 이게 확실히 제가 등반을 다시 해보니까 또 등반하는 맛이 있어요. 보통 점수를 빠르게 올리기 위해서는 거의 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불리한 지형이나 불리한 상성이 벌어져도 그거를 지면 점수가 엄청나게 까인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악 물고 게임을 붙들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그냥 기권하고 말았을 게임들을 어떻게든 안 지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옛날 생각도 나면서 좀 약간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럼 이번 리플레이를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256 대륙을 했고 이제 아쿠아리온을 픽했는데 이게 진짜 상대가 너무 빡셌어요. 이번에 진짜 너무 빡셌어요. 지금 보시면 오마지잖아요. 보통 256 대륙에서 오마지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 좀 고수들이 오마지를 픽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 잘해요. 보시면 근데 자원이 엄청 좋죠 지금. 지금 과일 하나로 지금 모든 도시가 다 레벨업이 가능하고 3레벨까지 찍을 수 있는 도시 두 개는 3레벨까지 찍을 수 있는 그런 자원입니다. 3레벨 찍었고 또 다시 수도까지 레벨업 해줍니다. 저도 뭐 순조롭게 먹고 있긴 근데 여기서 제가 좀 큰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를 했냐면 여기서 그니까 전사를 대각선 쪽으로 이동하면 안 됐어요. 정확히는 애초에 전사를 이쪽으로 먼저 보낸 것도 실수인데 왜냐면 보통 첫 전사는 그 중앙 쪽을 향해서 먼저 보내서 상대방이 먹을 가능성 있는 도시들을 제가 먼저 선점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그렇다 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 자원인 상태가 너무 애매해서 도시를 못 찾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확정적으로 도시를 먹을 수 있는 왼쪽으로 이동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리고 왼쪽이 섬도시도 아니고 제3대륙 또 하나의 대륙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도시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염두를 해서 제가 왼쪽에 도시를 먼저 보낸 거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실수라고 말하기 애매한데 두 번째 전사를 대각선으로 이동한 건 완전히 실수였어요. 지금 보시면 자원 분포를 볼게요. 지금 보시면 물론 솔직히 근처의 도시를 기대를 하면 안 되거든요. 자원 상태가 지금 너무 엉망이라서. 그래도 굳이 확률 따지자면 제일 높은 거는 여기예요. 여기. 여기 두 칸이랑 여기 두 칸. 그래서 아예 이쪽으로 가거나 둘 중 하나를 제가 과감하게 정했어야 되는데 그냥 중앙으로 확장한 것만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도시 위치를 더 빨리 찾아야겠다는 걸 생각 못하고 이제 저런 식으로 움직인 결과 도시를 한 턴 늦게 먹었죠. 저 한 턴 늦게 먹은 게 정말 치명적입니다. 중반에 가서는. 제가 뒤늦게 이걸 깨닫고 방향 틀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확히 이제 낚시를 올리고 나서 아래쪽에 작물이 딱 뜨는 거 보고 제가 아차 싶었거든요. 지금 오마지는 지금 너무 순조롭게 오프닝을 하고 있죠. 자원의 차질 하나 없이. 자원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거기다가 유적에서 돈을 먹었어요. 이러면 등산 찍을 만해요. 이러면 아마 채광까지 찍을 가능성이 높죠. 등산을 찍었다는 것은. 저도 일단 뒤늦게 열심히 발전을 해봅니다. 등대를 미리 켜주고 도로까지. 아마 등대를 켜고 도로를 찍은 이유는 수도에서 거인을 빨리 뽑아서 초반부터 거인으로 변수를 만들겠다는 판단이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그냥 돈 계산해서 이 전턴에 전사를 원래 추가로 뽑으려고 하다가 원래 같은 경우는 전사를 추가로 뽑아서 이쪽으로 확장을 하거나 근데 솔직히 여기서는 안 뽑아도 되는데 여기서는 추가로 뽑는 게 좋긴 하거든요. 왜냐면 위쪽에 이쪽에 도시가 있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지금 물고기도 두 개 있고 가능성을 보자면 위쪽에 도시가 있을 확률이 높아서 어차피 여기 유적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사 하나 더 뽑아서 얘는 유적 먹게 시키고 전사를 보내서 도시를 빨리 먹을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전에 제가 11원 이상 있어야지 채집을 찍고 이쪽 도시 레벨업이 가능했거든요. 그러면 두 개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이쪽 도시를 먼저 레벨업 할 것인지 전사를 추가로 미리 뽑아서 위쪽 도시를 먼저 먹을 것인지 1턴 빠르게 먹을 것인지. 그런데 저는 레벨업을 선택했습니다. 왜냐면 위쪽에 도시가 없을 가능성도 고려해서요. 그리고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위쪽에 도시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 그 이쪽에 도시가 있다면
상대방의 대륙이 이렇게 가까이 붙어있을 확률도 높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먹어도 뺏길 가능성도 있어요. 상대방이 오마지잖아요. 점수를 보고 상대방이 오마지인 걸 제가 파악을 했어요 이미. 그래서 오마지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병들을 자기 내륙 도시 확장은 기병들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병도 위주로 확장하기 때문에 제가 먹어도 만약에 도시가 연결돼 있으면 그냥 기병이 금방 털린단 말이에요. 먹어도 의미만 없고 전사 한 마리 동선만 낭비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약간 엘리리온이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엘리리온도 마찬가지로 제가 엘리리온 대륙 쪽에 가까운 도시를 먹는다고 해서 그게 제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반인수나 그런 것들에게 맞아서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빼앗길 위협도 있고 도시 자체가 없을 위협도 있으니까 그냥 저는 안전하게 레벨업을 하고 유적을 먹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적어도 손해는 크게 안 보는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서 제가 그냥 레벨업을 했습니다. 지금 상대방 유적에서 20골드 먹었죠? 이렇게 되면 이제 농사까지 찍어서 확실히 도로와 농사 둘 다 찍어서 펌핑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건 상대방이 좌측에 항구 도시가 없어서 좌측으로 해상 확장을 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지금 큰일 났죠? 지금 대륙 지형이 지상전이에요. 제가 이 상대 오마지 지형을 보고 지상전이라는 걸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아니 거의 100% 확신했어요. 100%.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상대방 대륙이 이렇게 붙어있는 건 아니에요. 대륙은 이렇게 그 커다란 대륙에 두 부족이 함께 스폰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 부족이 같이 스폰된 경우는 좀 대륙이 생기다 만 것처럼 그렇게 생긴 지형이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두 부족이 같은 땅덩이에 스폰된 경우는 땅덩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생각보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상대방의 대륙이 있고 그 상대방의 대륙 끝부분이 잘려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될 대륙이 이 대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대륙과 내 대륙이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 일반적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스폰이 이렇게 원래 상대방의 땅이 그냥 떨어져 나온 것처럼 정확히는 중간에 물길로 끊긴 거죠. 이렇게 된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다리를 놓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다리 놓고 기병들이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한다. 결국에 기병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안쪽에서. 그리고 지금 상대방 점수를 보면 점수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나갔다. 어차피 점수 차이가 많이 나가잖아요. 거인을 동반을 해서 같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병 수십 마리와 거인이 한 번에 들어와서 압박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거인이 엄청 빨리 나오진 않겠지만 아마 제가 내륙에 해파리를 뽑아서 기병을 막을 때쯤에 그 해파리 앞에 거인이 도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엄청 불리한 거죠. 지금 저는 발등이 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기병부터 뽑아서 저는 빠르게 일단 해상 쪽으로 나가서 일단 빠르게 불가사리부터 먹으면서 해파리로 기병을 방어를 하는 계획을 제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수비할 준비를 하고 지금 오마지는 지금 제대로 펌핑을 할 준비를 하죠. 왜냐면 거인을 뽑아서 거인과 같이 들어가야지 상대방 해파리에 기병이 다 녹는 거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저 일단 여기서 탐가 썼어요. 여기서 탐험가는 무조건 쓰는 게 맞아서 어차피 탐험가를 써서 상대방 대륙을 다 볼 수 있는 위치예요. 저 위치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악화되었죠. 지금 앞쪽에 있는 내륙 도시 하나를 더 뺏겼어요. 이렇게 되면 지상전은 지상전인데 상대방 유적에서 30골드 먹고 시작하는 지상전. 그러니까 제가 항해를 빠르게 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파리로 당장 수비는 되겠지만 결국에 상대방이 거인을 데려와서 해파리를 녹이는 건 순식간이에요. 게다가 아예 지금 너무 최악으로 지금 이 제시점 볼게요. 지금 너무 최악으로 산 위에 있는 유적에서 검조사가 나왔어요. 20짜리 검조사가. 이게 왜 최악이냐면 해파리가 검조사에 약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해파리를 카운터 칠 수 있는 검조사가 전방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도시 자체가 지금 뺏길 위협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는 잘 수비를 해야겠죠. 그 상대방도 역시 이제 제가 이 도시를 먹으려고 하니까 이쪽으로 다리를 나서 먼저 도시를 먹으려고 하죠. 물론 저도 기병들로
이제 전사를 적 기병 견제하면서 이 도시를 못 먹게끔 할 수 있지만 결국에 뒤쪽에 있는 자이언트가 딱 이 칸까지만 도달을 하면 제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저 도시를 먹는 것을. 해파리로도 안 돼요. 해파리는 단일딜이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라서. 그래도 일단 최대한 견제를 해봅니다. 어차피 저는 지금 내륙 쪽에서는 완전히 지금 상대방이 거의 내륙을 장악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쪽에선 제가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기병도 너무 많고 검투사까지 있고 해서. 그리고 반면에 위쪽에도 지금 상대방이 위쪽 다리를 놓고 계속 지원군을 이쪽으로 보낸 상황이에요. 그래서 위쪽 물론 제가 해파리로 어느 정도 길을 끊어놓으려고 시도는 했는데 결국에 그것도 거인으로 해파리를 깨부수면 제가 저쪽 길을 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내륙은 해파리를 뽑아가면서 수비 라인을 구축하고 핵심은 뭐냐? 왼쪽 좌측 해상 확장입니다. 해상 확장.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는 게 이쪽 전장에서 분리하면 반대쪽에서 변수를 만들어라 이거거든요. 뭐 체스에서도 비슷한 얘기긴 한데 체스에서도 사이드에서 공격을 받으면 중앙에서 반격하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이것도 폴리토피아도 어느 정도 비슷한 게 지금 상대방이 해상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이쪽에 항구가 있을 가능성도 매우 낮아요. 지금 도시 국경이나 그런 걸 보면 아마 국경 확장을 해서 어거지로 항구를 한두 개 정도 만들 수 있을 정도지. 근데 그럴 거면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항구를 찍었을 거면 진작에 배가 나왔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배가 안 보였다는 것은 상대방은 해상전을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쪽에 있는 유적도시, 섬도시, 불가사리 뭐 그런 모든 자원들과 도시들을 다 제가 집어삼키면서 여기서 개와 병력들을 뽑아서 이쪽으로 반격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 진짜 전장은 이 지상전이 아니라 해상 상륙전이 되는 거예요. 상륙전이. 그리고 겸사겸사 이쪽 도시에도 압박을 가해주고 아마 저는 왼쪽 위쪽에 이쪽 도시를 침범하지 않을까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개와 해파리 그리고 기병 그런 것들로 이제 침공을 하면서 왼쪽에서 변수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레벨업은 제가 꾸준히 해줬습니다. 왜냐면 결국에 돈이 있어야지 또 개도 뽑고 변수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해파리와 광역띠를 넣고 저렇게 유닛을 다 일일이 다 잡아놨는데 어차피 여기도 상대방이 이쪽에 도로를 한 번 더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도로를 놔서 결국 여기 뺏기는 것까지는 제가 다 예상 범위 안에 넣어놨어요. 근데 그래서 기병 2마리가 어차피 전사가 오든 기병이 오든 이 도시 점령하는 건 막아줄 텐데 결국에 거인이 오면 이 도시 먹는 건 막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제가 시간만 끌면서 지금 보시면 왼쪽에도 섬도시 작물이 많아요. 자원이. 그러니까 아쿠아는 언제든지 섬도시에서 거의 개를 뽑을 수 있거든요. 개를 뽑거나 개를 못 뽑더라도 섬도시로 발전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어느 정도 체급을 맞출 수 있어요. 아쿠아도.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해상 쪽에서 변수를 만드는 걸 제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인데 살짝 디테일인데 이쪽에서 전사를 뽑은 이유는 기병이 그냥 도로를 놔서 여기에 기병을 넣어버리면 제가 기병 하나만으로 저 기병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 수도에 개를 뽑아서 밀어낼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수도의 수입이 1턴간 뺏기는 거는 1턴간 묶이는 거는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전사로 시간을 좀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들어오는 기병은 뭐 잡을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약간의 수싸움이 오갔다는 점 여기까지 먹혔죠. 지금 점점 상대방이 지상에서 도시를 하나하나 먹어가면서 지금 병력들을 지금 앞으로 전진시키고 있죠. 이거를 해파리만으로 다 막는 건 역부족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개까지 제가 수비에 쓰는 거를 제가 상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파리 넣어서 살짝 압박을 좀 해주고 저 해파리도 도시를 먹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시간벌이용이에요. 시간벌이용. 어쨌든 게임이 길어지면 제가 좀 유리한 그림이긴 해요. 지금 최대한 제가 빠르게 지금 확장을 하고 있죠. 왼쪽에서 전사를 때려가면서 대피 능력으로 더 빠르게 확장해버리기. 여기선 제가 그냥 개를 한 마리 미리 뽑았습니다. 사실 기념물 쓰는 게 좀 아깝긴 했는데 어쩔 수가 없긴 해요. 상대방 유적검 주사가 너무 압박이라서 이제 해파리로는 막기 어려우니까 개로 이제 수비를 쓰는 모습입니다. 지금 상대방 지금 자이언트 2마리 밑에 내리면서 앞쪽 도시까지 먹겠다고 압박을 하고 있죠. 저는 이제 원래 계획대로 유적 도시와 지금 보시면 불가사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지금 불가사리 하나, 둘, 셋, 넷, 네 개다가 유적 도시까지
어차피 이게 왼쪽에 자원이 파티예요. 파티 보물창고예요. 이쪽에서 될 수 있는 한 어마어마하게 스노우볼을 굴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야지 결국에 여기 있는 이 수많은 병력들로 왼쪽에 항구 도시에 총공세를 펼치는 게 목표예요. 왜냐면 이렇게 압박을 가면 결국에 오른쪽에 오는 것도 어느 정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상대방이 공격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제 왼쪽에 최대한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일부러 제가 뭘 노렸냐면 여기서 개를 이쪽 전방으로 밀쳐서 검투사를 죽이고 바로 위쪽에 도시까지 개를 집어넣어서 제가 수비를 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러니까 개를 한 마리 더 뽑아서 밀쳐서 검투사 죽이고 결국에 개 이동거리 2칸이잖아요. 그러면 해파리를 다른 쪽으로 치우고 이쪽으로 치우고 여기까지만 딱 개를 밀어넣는다면 결국에 앞쪽 도시는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자이언트 2마리가 개 앞까지 와서 오라는 공격력으로 압박을 하면 개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 개가 한 4, 5턴은 벌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시간 동안 개를 하나 더 뽑든지 해가지고 또 이제 수비를 하거나 다른 쪽에서 변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개가 엉뚱한 곳으로 밀렸기 때문에 아마 이 실패 하나로 지금 해파리 3개 뽑았는데 의미 없어요. 저거 지금 아마 전방 도시는 거의 뺏기는 게 확정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상대방도 지금 영리하게 지금 검투사를 이동 방해로 쓰고 있죠. 지금 보시면 유적 도시가 정말 자원량이 어마어마해요. 진짜로 제가 이렇게 해파리로 최대한 긁어놨습니다. 왜냐면 다음 턴에 죽이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최대한 펌핑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주는 게 결국에 후반에 제가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결국에 근데 상대방이 지금 되게 영리한 게 뭐냐면 생 검투사를 뽑았어요. 생 검투사. 상대방이 대장간을 올린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하도 내륙에서 해파리로 수비를 하니까 해파리를 내륙에 수비 쓰잖아요. 상대방 입장에서도 해파리가 이 기병으로 공격하기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검투사로 해파리를 깨부수려고 해파리를 녹일 딜을 보충하기 위해서 검투사를 뽑은 거예요. 이거 정말 좋은 판단. 이거 전략적으로 정말 좋은 판단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어지간한 경험과 실력이 없으면 검투사를 뽑는다는 판단을 잘 못해요. 근데 상대방이 좀 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많이 압박을 느꼈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지금 도시를 못 먹도록 압박을 넣죠. 계속 제가 여기서 사냥을 지금 동물도 거의 없는데 사냥을 왜 찍었냐. 제 최종적인 목표는 궁술의 숯바구버러스였습니다. 숯바구버러스. 제가 이걸 노리고 사냥을 찍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결국에 상대방은 검투사와 기병을 섞어서 지상전을 하겠다고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해상전을 할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지금 보시면 항구도 없죠. 그러니까 어차피 해상은 제가 압도를 해요. 상대방의 생각은 뭐냐면 지상의 모든 것을 걸겠다. 자기는 그냥 이 지상전으로 게임을 끝내겠다. 아예 이 각오로 지금 검투사를 양산하고 있어요. 지금 검투사를 양산하고 전방 검투사, 후방 기병, 그리고 최전방의 거인까지. 그러니까 거인을 거의 공성 병기처럼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상 강하게 압박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 검투사를 뭘로 녹일 수 있느냐? 보통 검투사를 가장 잘 녹이는 거는 투석기거든요. 왜냐면 아쿠아 지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 영토 내에서 상대방이 도로에 이동 이득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검투사가 2칸 이동하기 어려워요. 그 말은 검투사가 투석기를 직접 때릴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석기로 거인이고 검투사가 다 녹일 수 있는데 문제는 상대방 부족이 오마지잖아요. 기사가 엄청 빨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투석기가 제대로 힘을 쓰기도 전에 기사가 나와서 투석기를 다 자를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제가 투석기를 못 뽑는다는 걸 알고 상대방이 검투사를 양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자기 부족이 오마지니까 오마지 하면 기병에다 기사까지 빨리 나온다는 이미지가 크잖아요. 그 압박을 저도 알고 있고 상대방도 그래서 제가 투석기를 못 뽑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확히는 보거죠. 보거를 못 뽑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검투사 양산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그 다음 선택지가 뭐 있을까? 궁수? 근데 궁수도 똑같이 기사한테 녹죠? 그럼 결국에는 해파리로 싸워야 되거든요? 이 해파리가 이게 방어력이 낮아서 검투사랑와의 싸움에서 살짝 밀리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방어력만 내륙에서 숫방어 보너스로 어느 정도 보충을 해주면 검투사 상대로 이기는 건 힘들겠지만 시간 정도는 볼 수 있겠다. 그럼 나는 그 이후에 또 개를 더 뽑든지 다른 계획을 세워서 역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해파리에 숫방어 보너스를 입히기 위해서 일단 사냥을 찍어줬습니다. 근데 왜 궁술까지 한 번에 안 찍었냐? 한 번에 찍으면 유닛을 뽑을 돈이 없어요. 지금 유닛을 매턴 해파리 3-4마리씩 뽑아야지 전선이 유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그런 목적으로 제가 숫방어 보너스를 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도시를 먹었는데 아마 이 도시는 다시 뺏길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상대방이 거인이 또 추가로 오고 검투사도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위쪽 도시엔 개가 한 마리 나오죠. 제가 개를 미리 뽑아놨습니다. 왜냐면 이제 압박을 저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해양도시 압박을 넣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결국 검투사한테 뺏기죠. 사실 저거 막으려면 막을 수 있었는데 제가 좀 실수를 좀 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도시를 먹긴 했는데 제가 여기서 아차 싶은 게 결국에 상대방이 지금 보시면 밭을 올렸거든요. 이게 사실 밭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가려져 있어도 상대방이 농사를 올렸다는 것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오마지는 기병과 농사를 기반으로 발전하는 부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도시의 자원을 보시면 여기도 밭이 있고 여기도 밭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도시 뺏으면서 이제 밭으로 거인을 뽑지 못하도록 밭 위에 해파리랑 개로 막긴 했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정말 똑똑한 게 지금 보시면 기념물을 안 썼어요. 기념물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도로를 올렸다는 것은 결국에 대형 시장도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 유닛들을 많이 잡으면서 힘의 관문도 올렸을 것이고, 그리고 거인이 있다면 번영의 공원까지 해서 기념물이 최소 3개 있다는 거예요. 최소 3개. 그래서 기념물 2개 이상 쓰면 제가 밭을 막아도 결국에 거인이 나와요. 제가 그거를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차피 알고 있었어도 저기서 거인 뽑는 거 못 막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상대방이 정말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한 거죠. 이거는 아마 상대방이 이것까지 예상을 해서 기념물을 미리 아껴뒀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보시면 해파리만 제가 개까지 동원해서 저 농사를 못 올리도록 했는데 기념물 2개를 그냥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는 기념물을 2개를 아껴서 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상대방이 판단한 거예요. 왜냐면 전초기지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애초에 이 도시에 높은 가치를 줬던 이유가 나오죠. 지금 보시면 성곽 올려줘. 성곽 올려서 나중에 차후에 방패병 같은 거로 이 도시를 절대로 못 함락시키도록 만들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궁수나 보거 등의 원거리 유닛은 어차피 본인 기사로 순식간에 기사로 다 자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요새화를 받는 유닛이 이 안에 들어간다면 이 도시는 절대로 함락시킬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도시가 핵심적인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왜 전초기지라고 말을 하냐면 이쪽으로 가는 통로도 꽉 잡고 있고 이쪽으로 가는 통로도 꽉 잡고 있죠. 이 도시가. 그러니까 이 도시 하나만으로 제 지상전의 전진이 거의 무력화되는 거예요. 여기가 요새예요. 요새 그냥 이제 요새거든요. 요새. 까지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니까 거의 제 이 도시를 함락시킬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기 위해서 기념물 2개에다가 성곽까지 상대방이 그만한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가치를 알아보고. 그래서 저도 많이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금 거인까지 하나 늘어났지, 검초사까지 양산되고 있지. 일단은 제가 숫방어 보너스를 받는 위치에 해파리들을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최대한 검초사 상대로 어느 정도 근접 싸움이 되도록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를 방어 보너스를 받는 산 위로 이동시키면서 어느 정도 압박을 주려고 했어요. 왜냐면 결국에 검투사만으로는 방어 보너스 받는 개는 아무리 검투사여도 좀 수비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자이언트를 개 수비에 써야 돼요. 그 자이언트를 전방에서 뒤쪽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왜냐면 개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끌어내기 위해서 개를 일부러 앞쪽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겸사겸사 뒤쪽에 병력 시야도 확보를 하는 목적도 있었고, 일단 여기서 지금 삼지창을 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삼지창을 뽑아도
삼지창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지금 상대방이 뭐 궁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추적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죄다 방어보너스 받는 검투사들이 지금 산 위에 올라가 있고 막 그런데 지금 검투사 양산된 시점에서 이미 삼지창병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없고 반면 삼지창병을 뽑는다고 해도 기사의 원콤이 난 체력이기 때문에 저는 삼지창은 전혀 고려를 안 했고 해안가 쪽이 궁수를 좀 소량 뽑아주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궁수가 내륙에 있을 때는 내륙에서 많이 궁수를 뽑는다? 내륙에서 궁수를 뽑는다? 그러면 기사에 카운터 맞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해안가 같은 경우는 궁수는 원거리에서 때릴 수 있지만 상대방은 궁수를 때릴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연출이 돼요. 그래서 해안가에서 이제 뭐 이런 도시나 이런 도시 상태로 압박을 넣기 위해서 궁수를 한 3-4마리 정도 쌓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 기술은 이미 숫방어 보너스를 찍기 위해서 찍은 거기 때문에 궁수는 약간 덤 같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방어보너스가 없고 방어보너스만 없고 궁수만 있었다면 제가 이 기술을 안 찍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덤으로 찍은 기술이긴 한데 그래도 해상 쪽에서 어느 정도 압박을 가기 위해서 궁수를 뽑았다. 어차피 왼쪽에 제가 궁수까지 합세한 게 보이면 해파리와 궁수의 조합으로 앞쪽에 해파리가 이렇게 막고 있으면 뒤쪽에 궁수를 떼기도 애매하거든요. 뒤쪽에. 왜냐면 기사가 와도 기사가 해파리 방역딜을 막기 때문에 궁수가 원컴 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궁수가 수생까지 받으면. 근데 이쪽은 다르죠. 이쪽은 애초에 해파리도 방어 보너스 받기 위해서 특정 칸밖에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특정 칸을 벗어나면 검투사에게 너무 빨리 녹아요. 그래서 거의 약간 징검다리 건너기처럼 해파리를 숲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아예 그냥 먼 길을 돌아가지고 도로를 사용해서 자유자재로 이제 궁수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내륙이랑 상황이 다릅니다. 결정적으로 내륙에서 수생하기 없죠. 그래서 제가 왼쪽에 압박을 넣으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걔까지 지금 제가 방어 보너스를 받는 위치에 딱 세워두면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 지원도 좀 지금 이동방이 걸어서 차단을 할 겸 해서 차단할 겸 그리고 이제 이쪽에 압박을 넣을 겸 해서 유닛들의 코스트를 좀 유도하는 역할을 시켰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쪽은 지금 제가 걔로 다시 압박을 넣고 있죠. 결국 이쪽 도시를 빼는 게 제 목표입니다. 결국에 상대방이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제가 볼게요. 한번. 아직까지 상대방이 유리한 건 맞아요. 지금 상대방이 지금 기병들을 계속 걔한테 갈아놓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상대방은 지금 기병을 더 이상 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보시면 기병 계속 걔 때리고 있죠. 지금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판단이 아니거든요. 유닛을 다 갈아놓는 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어느 정도 생각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어차피 상대방 기병들을 후반에는 다 검투사로 갈아치울 계획이에요. 유닛들을 전부 다 검투사로 바꾸고 이제 검투사로 이제 변수를 만들겠다. 그래서 기병을 그냥 아예 그렇다고 자유형을 찍고 팔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팔 바에 그냥 개를 잡는 용도로 쓰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다 기병을 싹 다 검투사로 지금 갈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소수로 지금 기병 뽑아둔 거는 그냥 변수 대처용이지 상대방 짤짤이 유닛들 같은 거 잡으려고. 어차피 상대방 검투사로 다 갈아치울 계획이에요. 지금 저도 지금 압박을 놓고 있죠. 다시 궁수로 이제 체력 깎고 있고. 그래서 방패를 왜 찍었냐면 외교로 이제 변수를 제 최종적인 승부수는 외교였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검투사를 뽑은 걸 볼 때부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검투사를 생으로 뽑았을 리는 없다. 무슨 말이냐면 전투를 위해서만 뽑기에는 좀 가격이 많이 비싸잖아요. 이 대장간이라는 게. 그 말은 결국에 채광과 대장간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지형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지형이었기에 검투사를 뽑았다는 결론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제가. 그렇다면 지금 보시다시피 예상대로 산이 상당히 많은 지형이죠. 산과 채광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임업을 찍고 숲을 다 밀어버려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제가 먼저 숲방어 보너스를 해파리가 숲방어 보너스 받는 걸 제가 보여줬잖아요. 그럼 상대방도 얘가 궁수를 찍었구나라는 걸 이제 알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만약에 망토를 보내서 망토로 단검병들이 이제 숲방어 보너스 받는 위치에 단검병을 소환하는 걸 제가 노린다고 해도 상대방이 그걸 알고
망토를 보자마자, 그러니까 망토가 도시 들어가기 전에 망토를 보고 제 망토로 방어버스 받으려고 하네 하면서 숲을 다 밀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숲을 다 밀어버릴 것까지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망토를 뽑은 이유는 결국에 검투사를 기반한 빌드는 어느 정도 산이 많은 지역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상대방이 임업을 찍고 숲을 다 밀어버려도 제가 산 위에 단검병들을 뽑으면서 방어버러스를 그대로 누릴 수 있어요. 제가 이걸 노린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노리고 아예 해상 쪽에 망토까지 뽑으면서 망토와 궁수를 조합해가면서 지금 최종적인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결국에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 상대방이 검투사를 뽑은 거 보고 얘 단순히 그냥 검투사가 해파리와의 상성상의 우위를 가지기 때문에 검투사를 뽑은 건가? 여기서 생각이 멈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왜 굳이 비싼 검투사를 뽑았을까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점수를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시면 결국에 상대방은 제 예상대로 산이 많은 지형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시야가 없었어도 저는 산이 많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망토를 뽑겠다는 계획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제가 숲방어 보너스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보여줬기 때문에 상대방이 숲을 다 벌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토를 뽑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한 판단과 예상이 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대방은 저 방어 보너스를 받는 단검병들을 잡기가 매우 압박입니다. 방어 보너스 받는 단검병들은 검투사로도 감당이 힘들어요. 왜냐면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검투사로 원컴이 안 나죠. 여기서 거인을 뽑는다고 해도 결국에 단검병들의 그 반격딜 무시하는 그 공격에 다 녹을 위협이 지금 커요, 지금. 여기서 제가 또 압박을 넣고 있죠. 결국에 이제 지상전도 제가 어느 정도 반격을 하려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왜냐면 상대방 이쪽에서 저항이 또 거세겠죠. 왜냐면 여긴 상대방이 본토잖아요. 본토. 상대방의 홈그라운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 병력이 엄청 강할 거란 말이에요. 아마 여기 검투사 최소 저는 4-5이 더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제가 가정을 했어요. 검투사가. 그래서 제가 또 선택한 게 오른쪽도 역으로 제가 해파리 이제 수비하면서 쌓인 해파리들과 망토로 압박을 주면서 오른쪽에도 상대방 병력이 분산되는 걸 유도시킨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이제 왼쪽에 수비가 어느 정도 좀 수비 병력이 분산돼서 수비가 약해지도록 해서 압박을 넣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상대방 지금 급하죠, 지금 이제. 여기서 그리고 제가 또 노린 게 지금 보시면 이 칸에 항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망토가 이 칸에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상대방도. 왜냐면 여기 이 유닛 2개의 표시가 뜰 테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있는 걸 알고도 망토에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칸으로 이동을 해야지 망토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항구가 없잖아요. 상대방도 지금 애매한 상황인 거죠. 지금 해파리 수비하려고 하지만 결국 이제 방어 브러스 받는 위치에 또 제가 딱 집어 넣었죠. 방어 브러스 받는 위치에. 저 해파리도 많이 압박이에요. 그리고 이제 궁수로 길을 만든 다음에 제가 결국에 최종적으로 의도했던 산 위의 당근병, 얘들 전부 다 방어 브러스 하나도 빠짐없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 숲방어 버스가 잡혀서. 그래서 지금 엄청난 공격이기 때문에 지금 자이언트로는 지금 수비가 안 돼요. 지금 저는 거의 기사랑 궁수를 썩는 정도? 그 정도 아니면 힘들걸요?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인 공격, 마지막 발하고 상대는 자이언트를 아예 그 내륙에서 항구에 집어넣긴 하지만 결국 이 단검병들을 다 막을 수가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상대방 기권합니다. 그리고 단검병도 문제지만 지금 이쪽에 개와 궁수들이 지금 이쪽 도시 노리는 것도 압박이죠. 왜냐면 결국에 개가 이 도시를 녹이고 저는 해파리를 넣을 거예요. 아마 상대방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도시를 먹는 건 해파리고 개는 앞쪽에서 이동방에 한 이쯤에 나와서 이제 여기 놓겠다. 여기 이쯤에 나와서 이동방해로 병력들이 절대 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을 것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도 뺏기고 여기도 압박이고 상대방 지상전은 결국에 다 좌절되었고 변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은 기권을 누렸습니다. 이건 기권을 누를 만했어요. 사실 검투사를 뽑은 게 정말 좋은 판단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산이 많아서 단검병이 카운터를 맞았다고는 해도 검투사를 뽑는 게 정답이었거든요. 근데 그 판단이 정말 좋은 판단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리플레이가 정말 인상 깊었던 이유가
제가 내륙의 해파리 상대로 검투사를 뽑는 오마지를 진짜 거의 몇백 판 하면서 거의 본 게 5손가락 안에 들어요. 그 정도로 대다수의 유저들이 대륙 맵에서 검투사를 뽑는 판단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검투사를 뽑을 각이 잘 안 나와서도 맞지만 검투사를 뽑는다는 발상 자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아, 이 유저 정말 잘하는구나. 역시 좀 잘하는 사람 많구나. 라는 걸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이제 검투사를 보고 당황할 게 아니라 검투사를 뽑았다는 건 분명히 대장간과 광산을 이용할 지형의 가능성이 높다. 즉 산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파악을 하고 상대방이 내 숲방어 보너스를 보고 숲을 밀어도 이제 산 방어 보너스를 통해서 망토로 이득을 많이 볼 수 있겠다고 계획을 이제 침착하게 세워서 그런 식으로 역전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해도 내가 계획을 잘 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걸 이제 또 보여드린 상당히 교훈적인 리플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은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다음번에 또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 테니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